시네마4D R23 3D 그래픽의 입문 두 번째 파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파트 강의에서는 시네마4D가 갖고 있는 모델링 기능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기본적으로 폴리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는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네마4D가 갖고 있는 이 3D 공간 안에 어떤 물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입체를 갖고 있는 물체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폴리곤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사용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내주게 되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형태를 바로 3D 오브젝트라는 용어로 표현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3D 오브젝트를 만들어내주기 위해서 바로 폴리곤이라고 불리는 방식을 사용해서 결국 모델링을 해주게 됩니다. 이 폴리곤이라는 말뜻을 그냥 단순 직역을 해주게 되면 바로 다각형이라는 뜻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다각형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정보 세 가지가 필요하겠죠. 첫 번째 정보는 바로 포인트 정보, 그 다음에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를 이어주는 라인 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 라인이 이렇게 최소한의 입체를 이룰 수 있는 삼각 폴리곤 형태로 만들어져 있을 때, 삼각을 이루고 있을 때 결국 하나의 면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 면을 바로 페이스 또는 폴리곤이라고 부르게 되죠. 결국 이 폴리곤 방식으로 모델링 한다는 뜻은 포인트, 라인, 페이스 이 구조를 어느 위치에 배치를 하는가, 어떤 식으로 서로 이어주는가, 어느 위치에 삭제가 되어 있고 생성이 되어 있는가, 결국 이 포인트, 라인, 페이스가 갖고 있는 위치값, 그 좌표값을 결정하는 행위가 결국 폴리곤 모델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 폴리곤 방식을 사용해서 어떤 물체의 형태를 만들어낼 때 기본적인 면의 구조를 크게 보자면 세 가지 관점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최소한의 면 단위에 해당되는 삼각 폴리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사각 폴리곤이 있습니다. 면의 구조가 이렇게 포인트 3개가 모여있는 삼각형 폴리곤으로 만들어져 있을 수도 있고, 포인트가 4개가 모이는 사각 폴리곤 형태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사각 이상, 이렇게 여러 개 각을 동시에 이루고 있는 이런 형태들이 있죠. 하나의 면 구조인데 각형이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을 때 이런 형태를 N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각은 쿼드, 삼각은 트라이앵글. 기본적으로 시네마4D에서는 이렇게 트라이앵글, 쿼드, N곤 이 세 가지 이 폴리곤 페이스 구조를 모두 다 지원을 해줍니다. 기본적으로 이 트라이앵글은 주로 이 3D 게임 분야에 있죠. 실시간으로 오브젝트 형태가 표현이 되어야 할 3D 게임 분야에서는 어떤 물체의 형태를 빠른 속도로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주로 삼각 폴리곤 형태를 많이 사용을 해주게 됩니다. 반면에 이 N곤 형태 있죠. 하나의 면 구조가 여러 개 사각 이상의 각형을 이루고 있을 때 이런 형태 구조는 주로 이 제품 디자인, 바로 이 프로덕트 디자인 있죠. 제품 디자인 분야에서 많이 쓰이는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사각 폴리곤은 바로 영상 분야, 보통 일반적인 어떤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영상 분야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델링 강좌를 위해서 주로 이 사각 폴리곤, 사각형을 베이스로 해서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삼각 폴리곤이라든가 N곤 형태를 쓸 수도 있긴 하겠지만은 주로 설명을 할 때는 쿼드 베이스, 사각 폴리곤을 베이스로 해서 모든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시네마4D에서는 이 폴리곤 오브젝트를 실제로 생성을 해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가? 크게 보자면
세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첫 번째 방법은 이제 바로 이 폴리곤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를 사용을 해주는 겁니다. 이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는 이 수학적으로 그 모양이 미리 결정이 되어 있는 형태를 뜻하게 됩니다. 이 같은 구체 형태 또는 이런 박스 같은 큐브 형태 또는 실린더 또는 이런 콘과 같은 형태 이렇게 이제 그 수학적으로 미리 형태가 결정되어 있는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고 이 형태를 에디트를 통해서 편집을 통해서 구체적인 어떤 임의 형태로 다시 만들어내 주는 거죠. 자, 두 번째 방법이 이제 바로 이 스플라인 커브. 이 스플라인이라고 불리는 커브 형태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바로 이 제너레이터 관련 기능을 같이 조합을 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같이 어떤 단면 커브 형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스플라인 커브 형태를 한 바퀴 회전을 시켜서 이 같은 입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바로 이 폴리곤 펜 툴을 사용해 주는 겁니다. 이 폴리곤 펜 툴은 면 단위로 그 면을 이어 붙여 가면서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이제 이 세 가지 방법 이외에 다른 어떤 기타의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크게 보자면 이 세 가지 방법이 주로 폴리곤 오브젝트를 만들어주는 기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세 가지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첫 번째 방법으로 폴리곤 프리미티브를 사용하는 방법은 바로 크리에이트 메뉴 쪽에 보게 되면 프리미티브 메뉴가 있죠. 바로 이쪽에는 이 메뉴 기능을 통해서 수학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형태를 먼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스피어 같은 형태를 만들어내주게 되면 이런 구체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자, 나타나는 이제 그 화면상에 이 노란색 다트를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그 레디어스, 그 반지름 크기가 달라지게 되죠. 물론 이제 그 세그먼트를 통해서 면의 밀도를 더욱더 크게 작게 조정할 수도 있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면이 갖고 있는 이 사각 폴리곤의 면의 구조가 보이고 있죠. 이 상태는 디스플레이 상태가 고로드 쉐이딩 상태가 아닌 고로드 쉐이딩 라인으로 선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시에 바로 와이어 프레임이 같이 체크되어 있어야 됩니다. 와이어 프레임과 고로드 쉐이딩이 같이 체크되어 있으면 이같이 와이어 프레임 구조상 사각 폴리곤 면 구조가 그대로 화면상에 나타나게 됩니다. 동시에 이런 스피어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메뉴를 바로 이쪽에 있는 아이콘 버튼을 클릭해서 접근을 해보죠. 큐브 보게 되면 역시 화면상에서 보이는 노란색 다트를 선택해서 XYZ 방향으로 그 길이를 또 짧게 길게 따로 조정할 수도 있죠. 물론 사이즈 XYZ 속성을 사용해서도 똑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세그먼트 수치를 통해서 이렇게 나눠지는 면의 밀도를 더욱더 증가할 수도 있죠. 이런 식으로. 또한 필렛 기능을 체크를 해서 이 모서리를 이렇게 라운딩을 또 걸어 놓을 수도 있죠. 다시 1, 1, 1. 아무튼 이제 이렇게 폴리곤 프리미티브 기능을 사용해서 수학적으로 미리 결정되어 있는 형태를 먼저 만들어 놓고 이제 이 형태를 바로 포인트, 엣지, 페이스 이 편집 모드 기능을 사용해서 구체적인 형태를 다시 바꿔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이같이 이제 이 프리미티브 계열의 오브젝트를 편집이 가능한 포인트, 엣지, 페이스 모드로 편집이 가능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먼저 오브젝트를 바로 이 Make Editable을 해서 편집이 가능한 상태로 바꿔줘야 됩니다. Make Editable 단축키가 단축키 C키로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브젝트 선택, 단축키 C키. 그럼 이렇게 오브젝트 구조가 이제 바뀌어 있죠. 보게 되면 이제 더 이상은 그 오브젝트가 갖고 있었던 초기 속성 값을 바꿔주는 오브젝트 속성은 이제 조절할 수 없는 상태,
그 속성 자체가 사라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바로 포인트 모드, 그러면 이렇게 포인트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모드로 바뀌게 되죠. 이 포인트의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이제 구체적인 모양을 이렇게 또 변경할 수 있죠. 위치를 바꾸거나 회전을 걸어주거나 또는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스케일을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형태 조작을 할 수 있게 되죠. 또는 이제 그 엣지 모드, 특정 엣지를 역시 선택을 해서 이 엣지를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역시 또는 두 개의 엣지를 동시에 Shift 키를 눌러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또 이렇게 길이를 조작할 수도 있겠죠. 물론 이제 그 회전을 통해서도 형태를 변경할 수도 있죠. 또는 이제 그 이렇게 페이스 모드, 폴리곤 모드 상태에서 특정 면을 선택해 놓고 역시 회전을 가해주거나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스케일을 줄이거나 위치를 바꾸거나 역시 똑같은 작용을 적용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 포인트, 엣지, 페이스 모두 이 조작뿐만 아니라 선택한 어떤 특정이 폴리곤, 페이스, 엣지, 포인트로부터 구체적인 모양을 이제 만들어주기 위해서 바로 메쉬 쪽에 있는 기능을 같이 조합을 해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익스트루드 기능이 있죠. 이 익스트루드 기능이 단축키가 이제 그 MT 또는 단축키 D키로 배정이 되어 있죠. 이같이 이제 그 폴리곤, 페이스 모드 상태에서 특정 면을 선택해 놓고 단축키 D키, 그럼 이렇게 익스트루드 기능으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 그러면은 선택한 면이 놓여 있었던 그 방향대로 면이 연장이 되죠.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동시에 이제 그 바로 익스트루드 이너, 이 익스트루드 이너 단축키가 MW 또는 I키로 배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단축키 I키, 그러면 익스트루드 이너로 바뀌게 되죠. 클릭 드래그, 그럼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면이 축소되어 있는 상태로 바뀌게 되죠. 이 상태에서 이동 툴로 위치를 이렇게 또 변경해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도 있죠. 다시 클릭 드래그, 익스트루드 이너, 다시 단축키 D키, 익스트루드, 클릭 드래그, 단축키 I키, 익스트루드 이너, 단축키 D키, 익스트루드, 단축키 I키, 이너, 이동 툴, 이런 식으로 익스트루드 이너 이런 기능을 같이 조합을 해서 이렇게 구체적인 어떤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냥 이제 그 단순하게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개의 방법만 사용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좀 더 이제 그 디테일한 형태를 만들어내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을 같이 조합을 해서 작업을 해주게 될 겁니다. 다시 이제 이렇게 이 폴리곤이 편집이 가능한 포인트, 엣지, 페이스 이 편집 모드에서 보통의 오브젝트 선택 모드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바로 모델 모드로 이렇게 눌러서 변경을 해주게 되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익스트루드 이너가 계속 실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단축키 E키 이동 툴 상태로 변경을 해줍니다. 다시 오브젝트 선택, 포인트 모드, 엣지 모드, 페이스 모드, 다시 모델 모드. 이렇게 이제 이 포인트, 엣지, 페이스 이같이 이제 구체적인 속성을 편집해주는 이 상태에서 모델 모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바로 재빨리 스위치를 해주기 위해서 이 모델 모드의 단축키로 컨트롤 스페이스 키로 제가 배정을 해놨었죠. 단순 클릭이 아니라 바로 컨트롤 스페이스, 그럼 이같이 모델 모드로 즉각적으로 빠져나오게 되죠. 이 단축키는 바로 윈도우, 커스터마이제이션, 커스터마이즈 커맨드, 이 네임 필터 쪽에서 모델이라고 검색을 했을 때 보게 되면 유저 모델 모드 단축키가 컨트롤 스페이스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죠. 배정이 되어 있지 않다면은 이렇게 어떠한 단축키도 지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면 다시 쇼컷에서 컨트롤 스페이스로 입력을 해놓고 assign, 그럼 이렇게 단축키가 지정이 되죠. 이제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체적인 포인트, 엣지, 페이스 모드 상태에서 어떤 편집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 다시 오브젝트 모드로 빠져나오기 위해서 버튼을 누를 필요 없이 컨트롤 스페이스 이렇게 즉각적으로 모델 모드로 변경이 되죠. 뭐 아무튼 이제 이렇게 폴리곤 프리미티브 이런 프리미티브 오브젝트를 먼저 생성을 해놓고 그것을 make editable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 포인트 엣지 페이스 단위로 어떤 구체적인 모양을 바꿔가면서 실제적인 오브젝트를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방법으로는 바로 이 스플라인 커브를 생성을 해서 제너레이터 관련 기능을 같이 조합을 해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바로 이 스플라인 펜 툴, 스플라인 펜 툴을 선택해 놓고 바로 F4 프론트 뷰 상태에서 뭐 다음과 같이 형태를 만들어 놓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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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런 식으로 클릭 또는 클릭 드래그, 또 클릭, 또 클릭, 또 클릭 드래그, 클릭 드래그. 단순 클릭을 해주게 되면 직선이 만들어지지만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곡선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클릭, 클릭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 놓죠. 이 S세기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이동 툴 상태로 바꿔놓고 단축키 2키, 현재 지금 보게 되면 포인트 편집 모드로 진입이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바로 단축키 0번 바로 렉탱글 셀렉션 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통해서 다수의 포인트를 한꺼번에 선택해서 위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변경을 해놓죠. 역시 이만큼도 선택을 해놓고 그리고 이 Y축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센터 지점에 해당되는 바로 이 포인트 있죠. 바로 이 포인트가 갖고 있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X축으로 센터 위치에 딱 맞춰주기 위해서 제로 값으로 변경을 해줍니다. 역시 이 포인트도 선택을 해서 제로 위치 이렇게 변경을 해주죠.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어떤 단면 커브, 프로파일 커브에 해당되는 단면 커브가 만들어졌을 때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F1 자, 이 커브로부터 바로 이 제너레이터 관련 기능 크리에이터 쪽에 보게 되면 제너레이터 관련 기능이 있죠. 이 중에서 보게 되면 레이드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죠. 또는 상단에 있는 이제 아이콘 버튼들 중에서 바로 이 버튼이 있죠. 클릭하고 있으면은 역시 익스트루드, 레이드, 로프트, 스윕 같은 기능을 쓸 수가 있죠. 저는 여기서 레이드를 생성을 해보죠. 레이드. 그럼 이렇게 레이드 개체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바로 만들어놨던 이제 이 단면 커브 있죠. 이 커브를 클릭, 드래그 앤 드롭. 그러면은 이 스플라인 커브를 레이드 오브젝트 하위로 이렇게 종속을 시키게 되면 결국 이 같은 형태를 얻을 수 있게 되죠. 보게 되면 이제 단면 커브를 이렇게 360도 회전을 시켜서 바로 앵글 값을 이렇게 360도 회전을 시켰을 때 그 상태의 모양이 그대로 나타나게 되죠. 바로 이 같은 방법을 통해서 역시 폴리곤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뭐 생성이 되어 있는 결과에 해당되는 이 면의 밀도, 서브 디비전 값을 역시 뭐 낮추거나 증가시킴에 따라서 면의 밀도가 역시 달라질 수 있겠죠.
또한 이제 그 스플라인 커브 쪽에서 인터미디어트 포인트 타입을 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 면의 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유니폼으로 이제 선택을 해놓고 넘버 값을 2로 변경을 해보죠. 그럼 이제 이 같은 형태로 변경이 됐죠. 네. 뭐 이런 식으로 결국 최종적인 형태를 만들어냈습니다. 레이드를 선택해서 스케일 툴을 사용해서 크기를 좀 작게 조정을 해놓죠. 네. 뭐 저는 이제 이 대표적인 관점으로 뭐 이렇게 단순한 단면컵을 만들어 놓고 레이더 기능만 사용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그 강좌를 통해서 이 제너레이터 관련 기능을 좀 더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바로 폴리곤 펜 툴을 사용해 주는 건데, 바로 메쉬 메뉴에 보게 되면 폴리곤 펜이라는 기능이 있죠. 단축키가 M2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F2 키를 눌러서 탑뷰로 이동을 해놓고 다음과 같이 탑뷰 상태에서 바로 메쉬 폴리곤 펜, 그럼 이렇게 커서 모양이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어 있죠. 그리고 애트리뷰트 그 속성을 보게 되면 폴리곤 펜으로 선택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이 드로우 모드가 지금 보게 되면 포인트로 되어 있죠. 이제 이 상태에서 클릭, 그러면은 첫 번째 포인트가 찍히게 되고 그 다음에 라인이 나타나게 되죠. 다시 클릭, 그럼 이제 보게 되면 최상의 면 구조에 해당되는 삼각 폴리곤이 나타나게 되죠. 다시 클릭, 또 다시 클릭. 이렇게 되면은 결국 사각 폴리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또 한번 클릭을 해주게 되면 결국 이렇게 N곤 형태, 즉 사각 이상의 각을 갖고 있는 N곤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제 이 상태에서 더 이상 각을 추가할 생각이 없다면 기존의 포인트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나의 단일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F1, 그럼 이같이 사각 이상의 N곤 형태의 하나의 단일 페이스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페이스 모드 상태에서 해당 페이스를 선택해서 단축키 2키 이동 툴 상태에서 선택을 해보게 되면 단일면이 그대로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오브젝트 선택 딜리트 삭제를 해버리고 다시 탑뷰 모드로 이동해서 폴리곤 펜, 이번에는 제가 드로우 모드를 엣지 모드로 바꿔보죠. 클릭, 클릭, 그럼 역시 보게 되면 엣지 라인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 상태에서 클릭, 클릭, 또 클릭, 클릭, 또 클릭, 클릭, 그럼 이렇게 역시 엣지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의 엣지를 추가를 해가면서 결국 하나의 단일면 구조가 만들어지게 되죠. 역시 컨트롤 스페이스, 다시 딜리트 삭제를 해버리고 F2 폴리곤 펜 툴, 이번에는 폴리곤 모드 상태에서는 보게 되면 이렇게 서클 모양의 아이콘으로 바뀌어 있죠. 이 서클의 크기는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클릭 드래그를 해서 그 사이즈를 작게 크게 조정할 수 있죠. 또는 폴리곤 브러쉬 레디우스 사이즈를 작게 크게 조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게 되면 제가 이제 드래그를 하는 그 방향대로 하나씩 면이 추가되면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디스플레이를 고르드 쉐이딩으로 바꿔놓고 보게 되면 바로 이같이 면이 이어지면서 만들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같이 이 드로우 모드가 폴리곤으로 되어 있으면 이 같은 방식으로 면의 구조를 생성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F1
컨트롤 스페이스. 네, 그럼 이제 그 모양대로 면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물론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이제 편집 모드로 재빨리 바꿔주기 위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해 놓고 이렇게 바로 엔터키. 그러면은 바로 포인트 모드로 바뀌게 되죠. 다시 엔터키, 그 다음에 엣지 모드, 다시 엔터키, 그 다음에 페이스 모드로 이렇게 엔터키를 누를 때마다 포인트, 엣지, 페이스 모드로 스위치가 되죠. 네. 이렇게 엣지 모드 상태에서 다시 단축키 2키 이동 툴로 바꿔놓고 특정 엣지를 선택해서 이동을 해서 이런 식으로 또 형태를 또 변경해서 구체적인 모양을 바꿔놓을 수 있게 되죠. 또는 페이스 모드 상태에서 특정 페이스를 선택을 해놓고 시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3개의 페이스를 선택해서 메쉬에 익스트루드, 단축키 T키, 클릭 드래그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한 면에 대해서 면의 구조를 이어붙이는 연장을 시키는 방법으로 역시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죠.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딜리트, 다시 F2, 폴리곤 툴, 이제 다시 드로우 모드를 디폴트 상태인 포인트 모드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옵션을 보게 되면 쿼드 스트립 모드라는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이제 체크를 해주게 되면 같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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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제 자동적으로 사각 폴리곤이 먼저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다시 클릭, 클릭. 그럼 이렇게 또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사각 폴리곤 면 단위로 이렇게 면이 이어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죠. 다시 이제 이 면이 이어지는 방향을 이쪽 방향이 아닌 이쪽 방향,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이어주기 위해서 이 S 키를 눌러서 이번에는 이쪽 포인트를 선택해서 클릭, 클릭, 클릭.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그 아래쪽 방향으로 면이 이어 붙여진 걸 알 수 있죠. 역시 이 S 키 이번에는 이쪽 포인트 선택, 클릭, 클릭, 클릭. 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 S 키 포인트 선택, 클릭, 클릭. 보게 되면 이렇게 딱 스냅핑이 걸리고 있죠. 가까이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딱 달라붙게 되죠. 바로 이제 이 작용은 바로 이 폴리곤 펜 툴이 갖고 있는 오토 웰드 기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효과입니다. 자, 오토 웰드 기능이 꺼져 있게 되면 이제 그 효과가 사라지게 되죠. 오토 웰드를 다시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접합이 될 위치에 해당되는 그 포인트에 스냅핑이 걸린 상태로 딱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게 됩니다. 다시 클릭, 다시 ES 키, 이번에는 이쪽 포인트 선택,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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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다시 ES 키, 이런 식으로 사각 폴리곤 면 단위로 이렇게 면을 이어 붙일 수 있다는 얘기죠. ES 키,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F1, 단축키 2키, 이 같은 평면 구조로 사각 폴리곤 면 단위로 이어 붙여져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바로 폴리곤 펜 기능을 사용해서 이같이 면 단위로 이어 붙여가면서 어떤 폴리곤 오브젝트를 생성을 할 수 있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 이제 그 기본적인 사용 방법, 그 관점 안에서만 일단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놓고 나중에 다시 이제 이 폴리곤 펜 툴 기능을 사용하게 될 경우가 있을 텐데 그때 가서 또 다시 따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제 크게 보자면 이 create 프리미티브 기능을 사용해서 오브젝트 형태를 만들어서 어떤 수정과 편집을 하는 그 과정. 두 번째로 바로 스플라인, 바로 이 스플라인 펜 툴 기능을 사용해서 어떤 단면 커브를 만들어 놓고
바로 이같이 스플라인 단면 커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제너레이터 관련 기능을 같이 조합을 시켜서 이같이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죠. 마지막 방법으로 바로 이 메쉬 폴리곤 펜 기능을 사용해서 이같이 면 단위로 이어 붙어 있는 그런 형태를 역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크게 보자면 이 세 가지 방법, 폴리곤 오브젝트를 생성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이 간단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만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포인트, 엣지, 페이스 단위로 이제 구체적인 어떤 편집을 해 나가는 그 방법을 알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